언제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아직이신 여러분들을 위한 목소리 창고. 여기는 구담담이고요. 저는 구담입니다. 2억의 빚을 지고 한강에 뛰어든 한 남자가 있습니다. 그는 무인도에 표류했고 그곳에서 특별한 일을 시작합니다. 바로 자신만의 짜장면을 만드는 거죠. 오늘은 그 작은 짜장면 한 그릇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여전히 아직 찾아오시지 못한 많은 분들도 미리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시작하면서 영화 속 짜장면 이야기를 불쑥 꺼냈습니다. 그 짜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. 그 전에 자장면이냐 짜장면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. 근데 저는 그냥 편의상 주로 저희가 쓰는 그 발음인 짜장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드린 그 영화의 제목은 김씨 표류기라는 영화인데요. 지구를 지켜라라는 영화와 함께 뛰어난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마케팅으로 관객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비운의 명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영화였습니다. 영화는 2013년에 개봉을 했었는데 당시에 코미디라는 장르로 소개되었지만 사실 그 안에는 현대인의 고독과 재기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. 저도 개봉 당시에는 정말 1도 관심이 가지 않던 그런 영화였는데 영화가 나오고 한참이 지난 현 시점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문득 생각이 나서 또 마침 제가 구독하고 있는 OTT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걸 보게 되었는데요. 네,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명작이라는 걸 분명 알고 있었음에도 클릭을 할 당시에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네, 그 넷플릭스의 썸네일도 그닥 땡기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놨던데 영화 자체가 마케팅하기가 무지 까다롭긴 했던 것 같습니다. 여튼 저의 그 영화 시청 소감은요, 역시나 정말 좋은 영화였습니다. 영화는 2억 원의 빚 때문에 한강에 투신했다가 밤섬, 그러니까 서울의 한강 밤섬에 표류하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. 그는 당연하게도 처음에는 이 섬을 벗어나려고만 했습니다. 하지만 자살 시도마저 실패하니 죽는 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깨달음과 함께 이 섬에서의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요. 의외로 참 야무지게 섬 생활을 하던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짜파게티 분말 스프를 발견하게 됩니다. 면은 없이 딱 분말 스프만 발견을 한 거죠. 그는 이 분말 스프를 기점으로 이 짜장면을 만들어 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. 새똥에서 찾은 옥수수 씨앗을 심어가면서 자신만의 면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요. 사실 무인도에서 면을 만든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싶었지만 영화적으로 굉장히 좀 나름 개연성 있게 잘 연출을 했고요. 주인공이 또 굉장히 야무지게 노력을 하는데요. 그러다 남자 주인공을 멀리서 훔쳐보고 있던 여자 주인공이 그 모습이 참 딱했는지 실제 짜장면을 배달을 보냅니다. 여기쯤에서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이건 또 뭔 소리야 하실 텐데요. 말이 무인도지 서울 한강에 있는 밤섬이니까 아주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여튼 그렇게 배달기사의 살신성인으로 가져온 짜장면을 남자 주인공은 살짝 흔들리기는 해 보였지만 결국엔 짜장면을 돌려보냅니다. 저는 이 장면이 꽤나 큰 의미로 다가왔었는데요. 아니, 그토록 먹고 싶었던 진짜 짜장면을 왜 거절했을까? 나름 감정이입을 하며 보던 제 입장에선 왜 하는 그런 한탄까지 나올 뻔했습니다.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배달원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 게 분명 합리적인 행동이었을 텐데 말이죠. 사실 그에게 짜장면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삶의 의미, 살아갈 이유 같은 거였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노력 끝에 짜장면이 완성이 되는데요. 그 짜장면을 먹는 장면, 와, 정말 이 장면은 한국 영화 역사상 손꼽히는 최고의 먹방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수많은 먹방 장면들이 있지만 이렇게 깊은 감동과 의미를 담은 먹방은 쉽게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.
주인공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한 입 한 입 음미하면서 먹는 그 모습에서 저는 이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순간을 보는 듯 했습니다. 물론 침도 꼴깍 넘어가기도 했고요. 진짜 맛있게 먹거든요. 먹는 모습도 모습이지만 그 소리와 막 이런 것들이 와, 정말 이 장면만 봐도 이 영화의 한 50% 이상은 봤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. 문득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우리도 각자만의 이런 짜장면을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. 세상에 아무리 효율과 편리만을 이야기해도 가끔은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줄 때가 있지 않나?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. 당장 저도 나에게 이런 짜장면은 뭘까? 생각을 해봤는데 의미만 부여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이 구담담이라는 현재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채널이 어쩌면 현재 저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짜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익숙해지기까지 한 각종 AI가 아무리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곧 온다 한들, 아니 이미 왔다고 해도 그건 결코 우리가 찾는 그 어떤 진짜 의미는 아닐 겁니다.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성취감, 또 실수와 실패 속에서 배우는 교훈, 그리고 끝까지 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의지,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남들은 미련하다 할지라도 분명 우리가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원동력임은 분명할 겁니다. 그게 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행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실제로 주인공처럼 무언가를 직접 만들고 이렇게 성장시키는 과정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. 여러 정신건강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은 우리 뇌에서 이 세로토닌,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식물을 기른다거나 작은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직접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이런 스케일이 뭐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무언가를 직접 돌보고 발전시키고 만드는 활동 자체가 불안, 뭐 우울 이런 것들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는 그 무인도에서 면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또 옥수수를 키워서 결국엔 면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일종의 치유의 효과를 얻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정신건강 치료에서도 목표 지향적 활동을 통한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. 당장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오는 작은 성취감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기 때문입니다. 그런 거 보면 진짜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한 활동이라든지 일부러 마음 먹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나만의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을 좀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활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영화 속 김씨의 짜장면과 같은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있나요? 어쩌면 있을 어떤 쉬운 길이나 남들이 하는 그런 길을 두고 굳이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? 있으셨다면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고 그 선택을 통한 결과가 또 어땠을지 궁금해집니다.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아직 이 김씨 표류기 이 영화를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요, 지금 앞서 제 얘기만 들으면 무슨 짜장면만 만들다가 끝나는 그런 영화로 오해하시지 말고 외에도 정말 여러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나름의 희망을 담아낸 수작이니까요,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화가 벌써 나온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지금 봐도 전혀 또 위화감이 없고요, 충분히 많은 감동과 위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또 영화 자체가 굉장히 꿀잼이니까요, 꼭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영화의 제목처럼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이란 바다에서 표류 중인 여러분이 각자에 맞는 행복 혹은 짜장면을 발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그럼 구디오스.